어르신,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려서 그 말이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제가 얼마 전 만났던 90살 어르신이 바로 그런 말을 제게 남겼습니다. 작은 체구, 단정한 단발머리,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분은 처음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 나 같은 늙은이는 괜찮아. 근데 70 넘은 사람들한테는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나이가 진짜 갈림길이거든.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학적 수치를 보는 것도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닌 그분이 살아낸 세월 자체가 제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70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이예요. 아직 괜찮다. 아직도 할 수 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쩌죠?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고 동시에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 어르신도 그러셨대요. 70이 넘어서도 남편 챙기고 자식 손주 돌보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하루를 보내고 몸이 아파도 이따 쉬면 되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프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걸 일찍 알았으면 지금처럼 허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저를 깊이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의학적 수치보다 엑스레이보다 그 어르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어르신, 이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지요? 저 역시 그 순간 마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 듯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의료 데이터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인생의 진실, 병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균열,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 남긴 조언에는 감히 어떤 의학 지식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생 후반부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 무너지는 그 순서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등불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중에 해야지,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70대, 80대, 90대를 결정합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80 넘어서부터 바꿨어요. 그런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을 왜 영상의 첫 부분에 넣는지 아세요?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바로 그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6개의 이야기는 90살 어르신의 목소리와 제 경험, 그리고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껴온 깨달음이 함께 녹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부디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니까요. 어르신, 사람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지나 80에 가까워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와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조용해지지만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드니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곤 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90세 어르신께 들었던 말처럼 그 작은 신호들은 사실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부탁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챙겨주세요.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절실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 그대로 담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몸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몸이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허리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거리고 자꾸만 피곤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이 깊지 않게 오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들. 다 몸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곧 무너져요. 마치 오래된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버티듯이요. 그 어르신은 70대 때 그 신호를 거의 무시했다고 했어요. 남편 밥, 아이들 돌봄, 명절 음식, 집안 살림, 제사 준비까지. 순간순간의 피곤함을 그냥 살다 보면 그렇지로 넘겼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버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리가 뚝 하고 내려앉는 그날, 무릎이 걸음을 멈추는 그날, 밤새 다리가 쑤셔 잠을 못 이루는 그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너무 늦어버린 그날. 어르신은 그걸 내가 나를 버린 세월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나를 안 돌보면 아무도 나를 대신 돌봐주지 않아요. 가족도, 자식도, 심지어는 남편도요. 이 말은 절대 원망이 아니라 현실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아픈 날에도 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주 봐주고 쉬어야 할 타이밍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허리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다니면서도 밥 차려야지, 집 치워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셨죠. 의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남 생각 먼저 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을 먼저 준비했대요. 자신이 먹기 편한 반찬을 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준비해서 천천히 먹는 시간을 만들었다고요. 처음엔 가족들이 왜 요즘 아침상이 부실해졌냐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깨달았대요. 엄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분은 매일 10분씩 자신의 몸을 위해 시간을 썼대요. 허리를 펴고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발바닥을 눌러주고 고생했어,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대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10분이 나를 살렸어요. 그 말은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10분의 스트레칭은 근력 감소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하지부종을 줄이고 심부정맥 혈류를 증가시키죠. 발바닥을 눌러주는 건 신경 자극을 통해 혈류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 이 감각은 노년 우울을 줄이는데 실제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2018년 국제노인의학저널에서는 자기관찰형 자기관리 루틴을 가진 노인의 우울 위험이 37%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걸 왜 누가 뭐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어르신은 그걸 80대에 깨달으셨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몸은 늦게 돌봐도 변화가 옵니다. 근력은 80대에도 증가할 수 있고 혈압은 일상 습관으로 충분히 안정될 수 있으며 수면의 질도 마음 관리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빠른 손상이 아니라 조용한 방치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손상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대로 돌려줄 뿐이지.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기울어지는 지금이 바로 가장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나를 돌보는 시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나머지 모든 인생을 바꿉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를 먼저 챙겨주세요. 그게 진짜 오래 사는 길입니다. 어르신,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일상에서 사라지는 작은 자립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건강 팁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작은 자립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90세 어르신의 경험까지 모두 모아보면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품위와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주변에서 알아서 돌봐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며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과 멀어져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어르신, 자립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자립이야. 이제는 좀 기대도 되지. 물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대가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힘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직접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길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90세 어르신은 말하셨어요. 돈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결정권도 함께 사라진다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번 돈이나 내가 가진 재산을 직접 살피고 통장을 확인하고 공과금을 챙기는 행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자식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필요할 때 돈을 제대로 못 쓰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반대로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자존감이 강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고치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뇌의 판단력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는 행동이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기억 유지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작은 지출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카드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뇌를 젊게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머리가 조금 느려졌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천천히라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눌러보고, 직접 계산해보는 그 과정이 바로 뇌를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병원 진료 날짜, 약 복용 시간, 생필품 구매 일정, 집안일 계획. 이런 작은 스케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노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을 큰 글씨로 적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활용하거나 색깔 표시로 구분하기도 해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기억하는 82세 할머니 한 분은 늘 작은 공책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공책에는 이번 주 병원, 손녀 생일, 약 먹는 시간, 장 봐야 할 것 같은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참 멋진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잊는 것보다 내가 나를 챙기는 능력을 잊는 게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병원 예약 하나, 생일 기억 하나, 청소 날짜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을 챙기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을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일상 루틴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일상의 흐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물을 마시고 간단한 정리를 하고 식사를 차리고 저녁에 발을 주물러 주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노년의 건강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9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기 쉬울 때일수록 루틴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루틴은 뇌의 안정감과 심박수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루틴은 우리 뇌에 아직 괜찮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중요해요. 침대에서 일어나 햇빛을 맞는 것만 해도 노년층의 우울감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근력을 유지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해내는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에서 필요한 걸 꺼내고 수건을 개고 화초에 물을 주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는 것.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자립을 지켜주는 작은 승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힘은 약해지지만 그 느린 속도 그대로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은 마음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나한테서 아직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져. 어르신,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립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면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만 직접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일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생을 단단하게 받쳐줄 힘이 됩니다. 어르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스스로 지켜낼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힘은 어르신의 하루를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몸이 점점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느려진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잃지 않는 능력들, 그리고 느려져도 더욱 빛을 내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전보다 무겁고 눈이 흐릿해지고 기억이 가끔씩 새어나가는 순간들.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힘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 한 동작 안에는 몸의 균형, 다리 근력, 허리의 안정성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 무릎 보조 없이 일어나기 테스트를 중요한 건강지표로 사용하거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짚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몸 전체가 잘 협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 그건 정말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능력들이 단순히 운동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오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챙기고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돋보기 없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눈의 힘입니다. 눈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기관이지요.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백내장, 황반변성, 시력 저하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볼 때 글자를 가까이 당기거나 스마트폰 글씨를 크게 키워보곤 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신문을 자연스럽게 펼쳐 드시고 자막을 읽고 음식 포장지의 글씨를 알아보신다면 그건 단순한 눈의 건강이 아니라 뇌와 눈의 협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안 보이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눈의 기능은 생활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햇빛을 적당히 받고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체로 눈 건강도 오래 유지합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창문이에요. 뭔가를 읽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눈도 더욱 오래 힘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은 대화를 이어가는 힘, 즉 마음의 청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능력은 인지 능력, 사회성, 감정 공감 모두가 잘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연구에서도 대화를 꾸준히 하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말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뇌의 회로를 자극하고 혈류를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대화는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 상대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죠. 어르신, 혹시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는 이야기하면 참 기분 좋아진다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어르신은 삶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힘은 젊음의 증거이고 동시에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은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해보지 않은 것들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건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은 마음의 근육과 같아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접어두면 약해집니다. 호기심은 또한 삶을 향한 애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마음이 궁금해하는 순간, 그날은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려져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감정의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화나고 빨리 잊어버리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 하나에도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말에 오래 마음이 쓰이고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감정이 얕아진 게 아니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저는 그게야말로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만 가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성숙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잘 늙은 사람입니다. 어르신, 느려진다는 건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려졌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들이 있고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들이 있어요.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힘, 돋보기 없이 글씨를 읽는 눈,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더 깊어진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귀한 능력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요즘 몸이 느려지는 것 같아 걱정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깊어지고 있다. 느려져도 단단하고 느려져도 따뜻하며 느려져도 빛나는 삶. 어르신의 지금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긍정의 마음이었지요. 어르신, 혹시 요즘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사부작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질문들. 그 질문들이야말로 젊음의 마지막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은행 일도 전부 기계로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 말투도 너무 빠르고 생소해서 따라가기 어려운 순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늘 감탄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서 질문지를 가져오세요. 선생,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서요.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운동법이 있다고 들었다며 집에서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으시지요.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얼굴이 밝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연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최대 37% 낮다고 합니다. 또 꾸준히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면역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죠. 결국 마음이 젊게 움직이면 몸도 젊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해가 떴네, 비가 와서 시원하네, 밥맛이 조금 괜찮네,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긍정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누가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해요. 제가 만난 어느 할아버지는 84세인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도 궁금한 게 있고 오늘도 고마운 게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안 늙었다는 증거야.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하고 따뜻하게 말을 붙이셨어요.
그런 행동 하나가 스스로의 기분을 끌어올리고 상대의 반응이 또 힘이 되어 마음이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어르신은 70대가 넘어서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와서 뭘 하겠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택한 것이죠.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에 그림을 걸 정도로 늘어나셨고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놀랍도록 젊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오고 몸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해도 귀찮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요. 그런 날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래 머물러 버릴 때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몸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게 궁금하네.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건 왜 이렇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하루를 살리고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노년층이 우울증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이 수면질이 높고 통증 민감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이 회복하고 몸이 편안해지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도 작은 궁금증 하나, 작은 감사 하나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조용히 붙잡아 보세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나는 느낄 수 있구나.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늙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 작은 긍정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밝히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더 크게 열어줄 거예요. 이 마음의 빛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내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거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편안하게, 더 나답게, 더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90살 어르신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사는 건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깊게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책임을 쥐었고, 중년이 되면 가족을 쥐었고, 나이가 들면 기억과 습관, 추억까지 모두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지요.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우면 삶 전체가 늘어지듯 더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그 내려놓음은 절대 패배가 아니고 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편안해지기 위한 준비,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에 가까워요.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르신도 느끼시겠지만 물건을 버리는 것조차 오래 망설일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 감정, 눈물, 행복,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버릴 때
혹은 옛날 친구의 연락처를 삭제할 때 마음이 유난히 쓰린 이유는 그 속에 그때의 나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여잡게 되고 쉽게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내려놓음의 첫걸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구나. 아, 이 기억은 이미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굳이 물건이 없어도 괜찮겠구나. 아, 이 관계는 붙잡아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배웠고, 누군가에게 서운해도 그냥 조용히 삼켜야 한다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감정들은 몸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병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무기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누구에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 오늘 좀 힘들구나. 나 외롭구나. 나 서운했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아주 소박한 대화라도 하는 것이 감정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짧게라도 좋습니다. 감정은 입 밖으로 혹은 글자로 흘려보내는 순간부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몸과 마음 모두를 살립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잘라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애써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인맥이 힘이 되었지만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짧은 안부, 함께 걷는 산책 하나면 그날 하루가 훨씬 환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관계는 멀리 두는 것이 건강입니다. 관계에도 정리와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억지로 잡고 있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편안한 관계 하나가 10명의 피곤한 관계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좀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손주가 먼저 찾아오길 바라고,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마음을 갉아먹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 두려움은 지금의 시간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집안에 남기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 이런 준비는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정리된 삶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남은 시간도 고요하게 흐릅니다. 어르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입니다.
많이 쌓는 삶보다 가볍게 비우는 삶이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붙잡으려 하지 말고, 대신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이고,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처럼 오래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가볍게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